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재판 이슈,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아마 다른 평론가들하고 다른 법률 이슈를 계속 모니터하면서 따라잡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 바로 이재명 정지상 김용이죠. 김용 재판에서 엄청난 정언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김용을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알리바이를 조작해서 위정한 위정교사하면 이재명 집단의 특징 아닙니까? 위정교사가. 이 위정교사 수사가요, 엄청나게 확대돼 가지고 변호사까지 거의 지금까지 5명까지 압수해, 2명은 벌써 구속돼 있죠. 이 김용 일병 구하기를 위해서 알리바이 조작한 위정교사 사건인데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 2가지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과 관련해서. 자, 김용은 이재명이가 유일하게 인정한 척거이라면 정지상과 김용 정도는 돼야지. 이게 김용입니다. 성남시 의원을 2번 했죠. 성남시 의원을 김용이가. 근데 김용이가 뇌물도 받고, 그 다음에 정치자금, 이재명이 경선할 때 호남에 조직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김만배 일당 우리 남욱 변호사 있잖아요. 거기 정치자금도 이재명을 위해 받은 거죠. 이재명이죠. 이재명을 위해 쓴 거지. 경선자금이니까 이낙연이 하고. 그때 한 6억 정도 유죄. 그 다음에 옛날에 대장동이 뇌물을 받은 게 또 한 7천만 있어요. 그래서 김용희가 1심에서 5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다시 됐지 않습니까? 그 판사가 조병구 판사는 저하고 동기인데 같은 반이에요. 정말 엘리트 똑똑한 판사죠. 옛날에 안희정이를 갖다 1심에 무죄를 해줬던, 저는 안희정이도 강간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희정이는 지금 이게 또 논외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김용희가 1심에서 뇌물하고 정치자금법으로 5년을 받고 항소를 한 거예요. 근데 고등법원이 바로 그 재판이 있은 거죠. 고등법원에 재판이 있었는데 어제 김용 재판이 있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제 5일이죠. 3월 5일 날 김용 재판. 문제는 김용희가 법정에서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재명 주장과 가장 모순되는, 이 말은 이재명하고 정지상한테 아주 불리한 증언을 김용희가 자기 살라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5년 받으니까 어떻게 깎아야지, 나가야지. 야, 이렇게까지 진술하나? 뭐라고 김용희가 항소심에서 서울 고등법원이죠. 항소심은 고등법원 형사 13부 부장판사 백강진 부장판사입니다. 13부에서 어제 김용희가 뭐랬냐? 바로 유동규한테 뇌물 받고 정치자금 받은 거잖아요. 유동규한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 김용희가 유동규 씨는 이재명하고 가깝고 내보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유동규한테 뇌물 받을 위치가 아니다. 한마디로 유동규가 더 높다, 내보다. 이렇게 김용희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김용은 한마디로 김용의 주장은요, 아마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용 말도 일리는 있어요. 김용희가 저는 이재명 정지상 잡으려고 진실을 털어놓을 수도 있는 게, 보세요. 우리가 성남의 공무원들 가보면 전부 정지상의 별명이 관우입니다. 관우. 유동규의 별명은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유비잖아요. 자동적으로 도원결의를 했으니까, 룸살롱 결의. 그러니까 유비, 관우, 장비니까 유동규가 내보다 훨씬 높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내가 장비도 아니고 장비가 높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재명하고 내보다 더 가깝고 내보다 더 위다, 위치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뭘 했을까요? 이재명이는 2021년에 이재명이 이랬습니다. 2021년 10월 달에 경기도의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이는 뭐랬냐? 유동규는 나의 측근이 아니다.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정도 돼야 측근이다. 와, 요게 원래 검찰에서는 요거 허위사실로 기소하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근데 제가 검찰에 확인해 보니까 김문기 몰랐다 하고 백현동 4단계만 기소했잖아요. 근데 이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다. 이것도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측근인데 아니다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검찰에서 기소는 뺐는데 이 이재명이가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이재명이 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김용 말하고 이재명의 말이 모순 아닙니까? 김용은 유동규는 이재명하고 내보다 더 가깝고 지위가 내보다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측근이 아니라잖아요. 이거 지금 이게 이재명이 다시 시효만 있으면 기소해도 됩니다. 유동규가 측근이 아니라는 게 김용희가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재명하고 가깝고 지위가 더 높다고. 저는 이런 게 정언들은 결국 이제 뭐 이재명을 잡는데 상당히 오히려 김용희가 이재명을 배신했나? 저 이재명이 말을 알 텐데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라고. 근데 갑자기 유동규가 이재명이가 더 가깝고 내보다 더 높다 하면 이재명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김용 너마저게 내를 배신했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실제 죄수의 딜레마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김용희도 살아야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안 되면 사면 안 시켜주면 내가 5년 살면 죽는데 김용희도 이재명을 이렇게 물어뜯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저는 김용희가 이재명한테 반하는 명백하게 이런 게 법정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게 내 살 길을 찾아보자. 내가 이게 이재명하고 어리직게 많아. 이런 게 생각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실제요. 김용희가 또 뭐랬냐면 유동규 씨나 김만배 일당이 자기한테는 안 주고 정진상이한테만 룸에 술을 많이 사줬다고 이걸 또 상세하게 진술하더라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김용희가 나는 내한테는 술 안 사주고 돈 안 주고 정진상이한테만 이게 룸에서 막 술을 접대를 하더라. 실제 정진상이 엄청나게 얻어먹거든요. 접대를. 이걸 김용희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게 김용희가 이재명 정진상을 배신하고 자기 살 길 찾다. 이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 상당히 지금 이게 앞으로 아마 재밌는 이제 각기 자기 살 길 찾아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범죄자들의 의리 오래 안 갑니다. 김용희든 정진상이든 김만배든 이재명이든 전부 이게 돈으로 뭉치 사이잖아요. 돈으로 만나가지고 룸살롱에서 돈 결의했잖아. 이런 거 오래 안 갑니다. 결국에 5년, 7년, 10년 때리면 다 배신합니다. 다 진실 붑니다. 저는 앞으로 이게 재밌게 제가 입을 여는 순서 이야기했잖아요. 입을 이화영이 벌써 열었잖아요. 어제 방송했잖아요. 이화영. 그 다음에 김용희 연다. 그 다음에 김만배고. 그 다음에 정지상이 연다. 이렇게 제가 옛날에 많이 방송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김용 구하기. 참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여기 김용의 입을 틀어막아야 되잖아요. 입 틀어막아야지. 왜? 김용희가 경선 자금 받아가지고 이재명을 위해 썼다면 이재명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 자리에. 뭐 이게 국회 동의도 필요 없어요. 김용희 입 열면. 자, 그러니까 이게 김용한테 어떻게든 무죄를 빼내야 되잖아. 그래서 김용 변호사를 공천도 주잖아요. 이번에 임윤태 변호사가 남양주 갑에서 최민희 있잖아요. 그하고 경선 붙는 게 김용 변호사입니다. 임윤태. 그 다음에 부천에도 있죠. 김기표 변호사도 김용 변호인이에요. 근데 이 김용을 구하려고요. 저는 이재명 조직이 총력 나섰다 봐요. 이재명이도 이게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든 김용을 알리바이를 조작해서라도 구해내. 이래서 이게 조직이 다 나선 거예요. 제가 여기 이름을 아무 신문에도 안 쓰지만 저는 여기 제 TV를 뭐 옛날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유튜브 할 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항상 이 범죄자들의 실명을 까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범죄자들의 실명을 까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유튜브는 그래 돼요. 뭐 이게 배모 씨가 뭐야 배소연이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깝니다. 자, 김용을 구하려고 그러면 김용희가 돈 받은 게 예를 들어 여러 번 받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그 큰 돈 받은 게 2021년 5월 3일 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유동규한테 돈을 받았다. 김용희가. 예를 들어 성남에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 준 날이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김용희가 성남에서 유동규한테 돈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김용희 입장에서는 야, 그때 내가 돈 받았다는 시점에 내가 성남에 안 있고 수원에 가 있으면 수원하고 성남 멀잖아요. 근데 그때 수원에 다른데 누구 만나고 있었다. 이러면 이걸 알리바이랍니다. 그 범죄 현장에 부재한 걸 증명하는 걸 법률 용어로 알리바이랍니다. 알리바이. 이걸 조작한 거예요. 야, 그래서 조작 정언을 허위로 조작해가 허위로 정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홍우. 처음에 이름 깝니다. 이홍우. 이분은요, 지금 여기 모든 입을 열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배입니다. 보배. 야, 이홍우한테 이재명이 뒤통수 되게 맞은 거죠. 이홍우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좋은 자리 줬잖아. 이홍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런 자리까지 줬는데, 그래서 이홍우를 믿고 당신이 법원 나가서 김용희 좀 구해봐, 알려봐, 당신이 만나고 있었다 그래. 그 시간에 수원에서 이렇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홍우가 선서하고 그때 김용희는 돈 받을 때 수원에 있었다 이렇게 위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검찰에서 딱 보니까 차량을 보니까 김용 차량이 수원에 들어오면 그 주차장에 이건 다 찍히잖아요. 차량이 성남에 있은 거예요. 수원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김용희가 성남에서 컴퓨터를 자기에게 비밀 텔레그램 하면 우리 이거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이래 하잖아요. 그게 접속한 게 성남에서 넣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용우가 뭐 일정표라고 뭐 핸드폰 갖다 냈는데 핸드폰 내려했더니 핸드폰 잊어버렸대.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서투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들켜버렸잖아. 그래서 이용우가 영장이 청구됐다가 영장은 기각돼서 자백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이용우가 자백하면서 술술술 공범을 불고 있다. 지금까지 공범이 몇 명이냐? 5명. 이용우는 검찰의 보배입니다. 다 불고 있어. 지금 현재 구속된 사람이 2명입니다. 구속된 사람이 2명인데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입니다. 엄청난 자리입니다. 이재명 캠프에, 대선 캠프에 상황실장 2명이 구속돼 있다니까. 언론에 박모 씨, 서모 씨라고 놓죠. 이게 바로 이제 박지민, 그 다음에 서은주, 은혜 은자, 서은주, 이은주 할 때 은혜 아니고 서 밑으로 은혜 은자, 서은주. 이 2명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죠. 이재명 캠프의 상황실장이 김용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용우한테 허위로 위정을 교사했다. 이게 구속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위정 교사도 구속되는 사안입니다. 이 김진성 위정 교사한 게 가벼운 범죄가 아니에요. 위정 교사하면 이재명이도 빨리 구속해야 됩니다. 위정 교사 한 건만 가지고 벌금이나 이게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2명 구속돼 있잖아. 위정 교사로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지금 2명이 구속돼. 박지민, 서은주. 그 다음에 또 진짜 중요한 2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바로 이재명 캠프의 총괄 종합상황실장, 이재명하고 절친인 서울대 넣어가지고 계속 여론조사 있다가 이재명의 절친 이우종이죠. 이우종. 아주 이재명 캠프에서는 좌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이에요. 이우종이가 1959년에 서울대 경영학과 넣어가지고 재단법인 광장의 자문위원도 광장하면 이해찬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많이 놓죠. 여기에 고문까지 한 완전히 이해찬의 종합상황실장이야. 이자도 개입했다 해서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이우종.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부대변인이 있을 거야, 캠프에. 부대변인. 잼버리 대사까지, 잼버리 홍보 대변인까지 한 실세죠. 여기 성준후. 이자독이 아주
그물급입니다. 성준후 부대변인하고 새만금 일대 국제 스카우트 잼버리 기억나시죠? 거기 홍보대사도 한 이자도 압수수색됐습니다. 그럼 여기 4명이잖아. 2명 구속됐고 2명은 압수수색해서 수사 중이고. 그런데 결정적인 게 변호사까지 넣은 거예요. 와, 김용희 변호사인데 변호사까지 오늘 이 압수수색을 몇 차례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기소하려고 이 수사하는 검사가 중앙지검의 그 유명한 특수일부의 강백신입니다. 우리 강백신 하면 그냥 조국 멀리서 온 강백신 특수부장 알잖아요. 한 번 하면 뿌리 뽑아버려요. 변호사까지. 그런데 변호사가 이제 그 이모 변호사가 이상호 변호사입니다. 이상호 변호사. 여기까지 소환해서 몇 번 지금 이렇게 수사했고 아마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 제가 이게 동아일보 기자들이나 다르게 여러 명 물어봤더니 김용의 학교 동문이랍니다. 이름도. 기자들은 아는 거죠. 근데 쓰지는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수사받고 있는 사람에게 왜 실명을 왜 보호를 해줘야 됩니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용희가. 저는 이상호 변호사, 김용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수사 압수수색에 있는 이우종, 성준후, 그 다음에 이미 구속된 박지민, 선주. 이게 뭡니까? 이 이재명 캠프에 종합상황실장부터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서 이용우 씨한테 당신 위정 좀 해줘. 김용 구하려고. 이게 낯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는 몰랐습니까? 이재명이는 몰랐냐고. 당신 밑에 사람들이 다 김용 구하기 나섰잖아. 이재명이 몰랐냐고. 저는 이 부분에 이재명까지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위정교사 하나로 실형 구속이 지금 2명 됐잖아요. 이재명, 김진성 씨 검사 사칭 위정교사가 유죄가 나오면 이것도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이재명이 구속해야 된다. 왜? 위정교사라는 게 무거운 죄입니다. 미국에는 5년에서 7년 옵니다. 사법방의 대표적인 게 위정교사죠. 지금 이 부분이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많이 안 다루는데 저희는 이제 법률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법조 출입 기자들과 제가 상의해서 김용, 정지상,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조국, 그 다음에 송영길 이런 재판 상황은 가장 정확하게 신속하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도 틀리면 좌파들이 바로 고소하겠죠. 제가 TV조선도 출연정지 다 하고 채널에도 2번 당하고 했지만 제가 팩트가 틀리거나 심의에 걸려가 출연 당한 적 한 번도 없어요. TV조선은 그냥 이준석이 인격 파탄 장애자라가 한 달 정지 묻고 이번에 민영배 위장 탈당하다가 정지 묻고 옛날에는 제가 국민님 사랑하는 보수를 해가지고 몇 년 전에 한 번 정지 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제가 팩트 틀린 적은 없습니다. 팩트 틀리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를. 그냥 믿고 보셔도 되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수사 재판 상황은 가장 정확하게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